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쩐지는 겪어봐야 아니까 말입니다. 저의 시누이가 그런 경우였어요. 부찜성도 좋고 상냥하기가 그지없어서 겉으로 봐서는 그저 참한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문대를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여기저기서 시간제 알바를 하며 지낸 것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엇인가 얽매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누이와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신혼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2층이었어요. 남편은 차가 있어서 좀 멀리 다녀도 되었지만 저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가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이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안방문도 열려 있었고 주방 쪽에도 누군가 물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망고 주스도 바닥이었어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 뚜껑도 열려져 있었고 세면기에 물기도 남아 있었어요. 제가 신혼집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상한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자기야, 혹시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그러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도 없는데 여기를 왜 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무렇지도 않고만 그래. 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냐? 이상해. 그러자 두뇌기만 한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넌 참 이상하더라. 빈집에 문도 잠겼는데 누가 왔다가 갔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남편은 2층까지 그 무거운 캐리어와 짐들을 들고 와서 피곤하다며 좁은 거실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저는 성격상 깔끔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일주일간 비워둔 신혼집을 다시 청소하지 않고는 쉽사리 쉴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에 있는 물기도 그렇고 영 꺼른칙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환기를 하기 위해서 거실 쪽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악을 해버렸네요. 분명히 제가 거실 베란다 쪽 문의 방충망을 닫아놓은 채로 늘 두곤 했었는데 활짝 열어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방충망을 한 번도 열어 제낀 적이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에도 청소할 때 빼고는 늘 닫아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방충망이 일부러 힘을 주어서 열어 제끼지 않고는 잘 안 열렸어요. 이건 필시 누군가가 그랬다는 건데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신혼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여기 이 방충망을 열지는 않았지? 무슨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왜 방충망을 열겠어? 안 그랬어. 또 왜 그래? 분명히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아. 진짜 소름이네. 혹시 도둑 든 거 아니야? 여기가 주택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어요.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결혼 예물이 있었거든요. 단정하게 장롱 안쪽 서랍이 닫혀진 상태라서 설마 했어요. 그렇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예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사실 결혼 예물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값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저와 남편이 검소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와 남편에게는 결혼 기념으로 주고받은 예물이라서 귀한 것들이었죠. 남편이 우리의 결혼 예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놀라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여기에는 우리 결혼 예물을 딴 데 넘겨둔 거야? 아니야, 딴 데 둘 데가 있어야지. 없어? 남편은 장롱 속을 다 드러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내 신혼집에서 값나가는 것은 결혼 예물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봤어요. 역시나 사라졌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명품 백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명품 백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온 게 틀림이 없었어요. 심장이 떨려서 진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도둑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무서웠어요. 요즘 세상에도 도둑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택으로 신혼집을 정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혼집을 코의 정리를 다 해놓고 갔는데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꺼내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물도 썩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 사시는 분들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네요.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던데 그래요? 어제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누구예요? 설마 도둑이 빠져시 불 켜고 돌아다녔을까? 어머 세상이 무서워라. 어쩜 좋아? 남편은 아래층 아주버니의 말을 듣고 와서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바로 달려와 주었고 없어진 물건이 결혼해물과 내 명품 백이란 사실에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가라서 CCTV는 편의점이 있는 사거리 쪽에 있어서 쉽게 범인이 잡힐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출입문이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가 달린 문이라서 따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점도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도 이처럼 밤에 불을 켜놓고 지낼 만큼 간땡이가 분 걸 보니 틀림없이 신혼여행을 간 것을 알고 들어온 게 분명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왔다 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기가 싫었습니다. 몸은 무척 피곤했지만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내 신혼집에서 휘젓고 다닌 그 도둑들을 생각을 하니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신 없는 소리만 하고 갔는데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서 범인이 잡힐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언니, 잘 도착했어요? 네, 집에 왔네요. 왔으면 왔다고 왜 말을 안 해요? 그게 집에 일이 생겨서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요?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요? 도둑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쉬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느라 전화도 못했네요. 어머니께 말씀 잘 드려주세요. 오빠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도둑 들어서요. 순간 신우이가 갑자기 몇 초간 조용한가 싶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경찰에 진짜로 신고했어요? 그럼요. 오빠가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매번 한다는 소리가 웃겼어요. 언니, 언니네 집에 뭐 얼마나 가져갈 거나 있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그게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요? 뭐? 돈 몇 푼? 뭔 소리야? 저는 그때까지도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별 싱겁단 듯이 말하는 신우이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몇 푼이나 됐는지 아닌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살짝 당황한 듯이 대충 얼버무리며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랑 오빠처럼 돈 쓰는 거 벌벌 떠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가 명품 백이라고 해봤자 아주 비싼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어요? 네?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도둑 맞은 게 별거 없으면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텐 결혼해물은 돈을 떠나서 특별한 거예요. 라고 섭섭해하자 신우이가 저에게 살살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지 신고하면 경찰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알았어요. 라고 하며 싸가지 없이 끊었어요. 신우이 통화를 끝내고 보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명품 백을 도둑 맞은 걸 어떻게 알아? 아무리 넘겨짚어서 말했다 하더라도 조금 석연찮았지만 설마 신우이가 뭐 어쨌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 전화를 받고 나서 기분이 더 잡쳤어요. 내 신혼집에 도둑이 들어서 기분도 더럽고 컨디션도 말이 아닌데 신우이는 별것도 아닌 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니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신우이의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간신히 안심시켜드린 후에 남편이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당장에 CCTV를 달자고 했어요. 현관 출입문도 번호키로 당장에 바꾸자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좀도둑이면 무슨 수로 경찰이 잡겠냐며 일단 이사를 가는 동안만이라도 조심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 번호키도 금방 달았어요. 그랬어도 다음날 출근한 뒤에 제가 먼저 퇴근 후에 제 신혼집에 오려니까 무서웠어요. 꼭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고 또 도둑님이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신혼집 안팎을 샅샅이 살피는 게 일과였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내 신혼집을 다시 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돈 들여서 급한 대로 CCTV도 달고 현관 번호키도 달았는데 억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오기가 생긴다면서 그 도둑을 잡고야 말겠다고 열불을 냈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만 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난다. 어떤 인간이길래 하필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지내다가냐? 내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사준 명품 백까지 들고 튀다니 어떻게 잡지? 저는 그냥 냅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신혼집을 보러 다니 하나 머리꼴치도 아팠지만 그게 더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일단 시부모님께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신우이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시부모님이 신혼집이 털렸다고 하니까 걱정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요즘 세상에도 빈집털이가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시어머니께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아주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점도둑도 있기도 했다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냐. 아마도 가출한 어린애들이 속없이 갈 곳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왔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행세를 하며 지냈겠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어느 집 자식인지는 몰라도 그 집구석 알만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웠길래 그러겠어? 그런 집구석과는 상종을 말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집구석 인간이요 할 사람이 있겠냐?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혼여행 선물을 드린 후에 늦은 밤에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미진이 아니야?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씨가 어쩐다고 그래? 딱 걸렸습니다. 신우이가 현관에 번호키가 되어 있자 베란다 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오려고 한참 헤매고 있더라고요.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제끼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그랬어요. 미진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저랬지? 우리한테 말하면 될 것을 왜 저러지? 너무나 이상해서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신우이가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한참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신우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영을 쓰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둘이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아닐까? 그럴 리가 있어? 미진이가 왜 그러겠어?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다는 사실도 아가씨가 알고 있었고 오늘도 그래. 우리 집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까 우리를 봤어도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남편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진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니? 응? 오빠 집? 왜? 아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잖아. 내가 오빠 집을 왜 가겠어? 뭐? 왜 거짓말을 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바른 대로 말해. 신우이는 팔쩍 뛰었습니다. 뭘 숨긴다고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가뜩이나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났는데 오빠까지 그럴 거야? 오히려 남편한테 큰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신우이가 의심이 갔어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걸 눈치를 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내일 만나서 얘기해볼게. 그래? 알아서 잘해봐. 정말 궁금하네. 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지.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신우이가 한 짓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둑을 맞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신우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분명히 신우이가 한 짓이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틀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그 CCTV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출근한 남편에게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동생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랬는데 나는 아가씨가 의심스러워서 확실히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어서 CCTV 영상을 경찰에 넘긴 거야. 내가 명품백을 도난당한 걸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눈치였어. 뭐야? 너 내 동생을 뭘로 보고 함부로 그따위로 말을 하냐? 아가씨를 의심만 가득 찬 눈으로 바라만 보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수사를 해서 범인을 밝혀내면 아가씨도 의심도 안 받고 좋은 거지. 왜 열받고 그러니? 네 동생이 범인일까 봐 걱정돼서 그러냐? 그래도 남편은 억지스럽게 성질을 부렸어요. 그게 아니잖아. 당장이 미진이가 경찰서에 소환되어서 피해자로 신문을 받게 생겼는데 기분 좋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못 기다리고 경찰에 그 영상을 넘겼어? 범인을 잡아야지. 곧 알게 되겠지. 끊어. 신우이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나를 탓했습니다.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네가 우리 미진이를 경찰서에 팔아먹었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감히 신우이를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냐? 네가 눈에 뵌 것이 없냐? 우리 미진이를 도둑년으로 몰아도 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가씨를 도둑년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거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천하의 몹쓸년이다. 이제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집안 망신을 시켜도 해본 수지. 어디 감히 신우이를 도둑년으로 몰아 세우지를 않나. 실제로 그렇더라도 더 감싸고 돌아야지. 이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편안한 법이야. 저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끊고 싶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서 계속 전화를 들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근무 중이라 먼저 끊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셔도 못 받으니 그래 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젯밤 CCTV 영상을 제가 경찰에 넘긴 걸 알고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만 빼고 뭔가 감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신우이가 충분히 해명을 했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둘러댈 게 틀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말이 다 밝혀졌어요. 신우이는 전과 산범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신혼집에 와서 버젓이 지내다 갔더라고요. 제 명품백은 신우이가 그 사이에 들고 다녔고요.
결혼해물은 신우이 남자친구가 가져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해물은 신우이 남자친구가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명품백은 돌려놓으려고 신혼집으로 왔다가 CCTV에 딱 걸린 거래요. 신우이는 명품백을 돌려주고 사실 그대로 말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속없이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니. 앞으로 또 그럴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돌려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왜 안 돌려주고 그랬겠어요. 그게 다 간좀 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돌려주려고 했다느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신우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신우이가 철없이 몰래 신혼집에 들어와서 놀다 간 거라며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결혼 예물도 다시 찾아놓으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몰래 가져간 내 명품백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빌려서 들고 다닌 것뿐이에요. 언니랑 오빠가 오기 전에 금방 도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동생이 잠깐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전 빤빤스러운 말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품백을 신우이에게 도로 던져주며 그랬어요. 난 이미 남의 손때 묻은 핸드백은 아무리 비싼 명품백이라도 싫어요. 아가씨가 내 물건이 탐이 나서 훔쳐서 가져갔으면 가져요. 대신에 새 걸로 그것보다 2배나 더 비싼 걸로 내가 지정한 명품백으로 사와요. 알았어요? 그 말에 오히려 저에게 도둑이 따로 없다며 달려들었어요. 뭐요? 완전히 추잡스럽네. 신우이가 신혼여행을 간 올케 언니 핸드백을 좀 메고 다녔다고 새 걸로 사갖고라니 생 도둑이 아니고 뭐야? 내가 미쳤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닐 거 가지고 요새는 다 떨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네 남자친구랑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경찰서에 내 결혼예물 훔쳐간 범인이라고 다시 고발할 거야. 네 남자친구랑 처음부터 내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거잖아. 둘이 나란히 콩밥을 먹으면 딱 어울리겠네. 그러자 제 앞에서 또 시어머니께 일렀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돌았나 봐. 나를 키웠고 콩밥을 먹이겠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여지없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얘가 어쩜 그러냐? 네 명품 가방인가 백인가 그걸 돌려주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져갔으면 도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럴 건데 저는 그 꼴 못 봐요. 새 걸로 그것보다 3배가 더 비싼 것으로 사갖고 오지 않으면 콩밥 먹을 줄 알라고 하세요. 또 이 문제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 다음에 제 것보다 4배나 더 비싼 걸로 요구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잘못된 신우이는 냅두고 저에게 미치고 환장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추셨습니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제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 통장에 제 명품백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가씨가 이체해주지 않으면 아가씨가 콩밥 먹을 줄 아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잘못된 신우이는 제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몹쓸 며느리로 취급을 하니까 없던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신우이가 정말 잘못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만 했었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저를 순둥이로 봐서 우습게 봤으면 감히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신혼집에 남자친구가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이걸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대충대충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다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미운털이나 박혔으니 신우이가 앞으로 저를 얼마나 더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 사느니 신우이를 키웠고 콩밥을 먹여서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제게 돈을 보내겠습니까? 저도 오기를 부린 거죠.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제가 제 물건을 도둑을 맞았다며 고발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제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번갈아가며 전화질을 해대면서 제 속을 긁고 있었는데 두고 보자 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신우이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이가 천군 만마를 얻은 모양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언니가 아무리 봐도 미쳤나 봐. 나를 켜고 콩밥을 먹이고야 말겠대. 돈에 환장한 거 아니야? 내가 언니 가방 좀 빌려서 가져간 걸 가지고 도로 새 걸로 사오라니. 아니지 돈을 넣으래. 그러자 남편이 신우에게 그랬어요. 너 아구리 안 닥치냐? 네 언니가 지금 화난 거 몰라? 어디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엄마한테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너 같으면 한 번 말없이 가져간 가방을 마지못해 가져오면 기분 좋겠냐?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예물까지 훔쳐갔잖아. 그래도 신우이는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펄짝펄짝 뛰면서 그랬어요. 오빠, 나도 피해자야. 걔가 가져간 거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 나도 몰랐다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신우이께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네가 함부로 네 옳게 있는 물건에 손을 대니까 가져간 거 아니냐? 이 멍충아. 너는 그 전과범이랑 공범이야. 머리 안 돌아가네. 그런데도 머리가 나쁜 탓인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신우이는 남편에게 더 세게 대들기만 했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오빠도 내가 경찰서나 들락거렸으면 좋겠어? 어떡하든지 전현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내야 할 것 아니야. 세상에 신우이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올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세상에 올케 물건을 훔쳐가는 신우이는 또 어디 있겠니? 콩밥 먹기 싫으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되려 제게 더럽고 추접스럽다고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나갔어요. 남편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미진이가 원래 속이 없는 애라서 어쩌다 네 물건에 손문을 댄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미진이도 자기 딸이 미안해서 더러운 네 가방을 가지고 왔으면 된 거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남편이었어요.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가면 더 큰 일을 당할 게 뻔한 일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고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평생을 손버릇 나쁜 신이 신경을 쓰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미쳤냐?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살겠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둬라. 받을 건 받고 너랑 헤어져야겠다. 알았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말기도 서로가 알아먹어야 대화도 하는 것이죠. 그냥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네 동생이 잘못한 일이고 네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왜 되려 내가 욕먹냐? 참 이상하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마음이 심란했어요. 간밤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해서 반차를 내고 백화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로 보상금을 보내라고 했지만 보낼 위인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죠. 명품 매장에 들러서 최신 유행하는 명품백을 반틈 할부로 샀습니다. 먼저 본 명품백보다 3배나 비싼 것으로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금목걸이도 하나 샀어요. 남편이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뭐하냐? 뭐하긴? 네 동생이 훔쳐간 거 도로 챙겨받는 중이다. 네가 네 동생한테 따로 받아라. 왜 떨부냐? 떨부면 네 동생한테 돌려받아. 알았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과는 남남처럼 서로 말도 않고 지냈어요. 그냥 저도 남편이 보기가 싫고 믿기만 했습니다. 신의 하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혼 분위기가 험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무 대꾸도 않고 있어서 알아들었겠다 싶었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오빠가 날 감방에 쳐넣겠대.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오빠 좀 말려줘. 다신 안 그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러자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며 그랬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언니 결혼 예물을 다시 돌려준대요. 팔아먹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팔았더래. 그래서 2배 쳐주고 내가 다시 사왔어. 오빠한테 보낼 테니까 오빠랑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아마도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신우에게 완전히 화가 잔뜩 나서 한바탕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와서 뒷북 쳐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저를 보자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신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훔쳐간 채 결혼 예물을 보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싸구려 집구석가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준 곳은 돌려받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도둑맞은 결혼 예물의 그 몇 배만큼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집안과는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